마지막 시간입니다. 환지 예정지네요. 환지 예정지. 환지 예정지는 이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건 아니에요. 환지를 미리 정한다. 환지를 미리 정한다. 글자가 들어옵니다. 환지 예정지인데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 봐요. 환지되기 전에 토지가 있습니다. 저 효용이 감소된 토지가 있거든요. 그렇지. 아까 봤죠, 그죠?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농로수로 안 닦여져 있고 기반시설도 정비가 안 돼 있고 막 이런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를 효용이 정진이 되어 있는 뭐로 바꾼다? 토지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공사를 진행할 건데, 우리가 판단할 때, 한날 한시에 포크레인 1000대가 들어가지고 싹 밀어버리고 공사를 완전히 끝내겠습니까? 순차적으로 끝내겠습니까? 그렇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주변에 신도시 만들어지는 것도 보셨고, 공사하는 걸 봤겠지만은, 수용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끝나는 거는 아니고, 옆에는 지금 택지를 만들고 있고, 어떤 데는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보통 신도시는 첫 번째 착공 들어가가지고 완료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년. 그러니까 제일 최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분진에 시달리죠. 그리고 첫 번째 들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학원도 없고,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이제 입주민들이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주변 지역이 정리가 되죠. 근데 그거 정리되는 기간이 보통 얼마 걸리냐면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자, 요런 형태의 환지의 토지가 요렇게 놓을 겁니다. 그죠? 자, 요런 토지가 놓을 건데,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현재, 여기까지 공사가 완료가 됐어요. 여기는 지금 공사가 막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공사가 끝나는 게, 여기까지 공사 끝나는 게 언제, 여기까지 끝나는 게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2030년에 끝나요, 만약에.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환지를 우리가 좀 전에 절차를 봤잖아요, 그죠? 절차를 한번 볼게요. 절차를 보시면 인가돼가지고 착수를 하거든요. 공사가 완료되는 게 2030년이에요. 그러면 중공사 끝나고 60일 안에 환지 처분 절차 들어가서 공고를 하면 다음날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고,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고 나면 등기하고 청산하고 이제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를 받으니까 그 토지를 활용하는 단계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2030년에 공사가 끝난다고 이야기하면 여기에 지금 봐봐요. 여기에 지금 토지를 받을 사람들이 누가 토지를 갖다가 얼마만큼 받을지가 정해져 있나요? 안 정해져 있나요? 다시 물어볼게. 아니, 생각을 해봐봐. 여기에 지금 토지를 2블록 1번지 토지를 누가 얼마만큼 받을지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죠. 어디에서? 한지 계획에서 다 정해놨잖아. 누구한테 어떤 토지를 줄지를 이미 다 정해놨다니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공사는 이때 끝난다니까요. 근데 각 토지별로 소유자들이 언제 토지를 얼마나 어떻게 토지를 받을지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토지를 놓고 볼게요. 이 토지는 현재 공사가 끝났거든요.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가 끝나면 공사가 끝난 구간별로 소유권을 넘겨주고 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공사가 완전히 종결돼야지 소유권을 넘겨주겠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준공검사라든지 환지처분 공고나 물권 변동은 개별 토지별로 하는 겁니까? 일괄 공사가 다 끝나야 됩니까? 그렇죠. 일괄 공사가 싹 다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나는 시점이 언제 2030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토지는 지금 현재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사용 수익 실제로는 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 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뭘 하면 좋기 때문에? 사용 수익을 안 줬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토지의 원소유자가 환지되기 전에 여기에 이제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토지를. 자, 그러면 소유권을 갑이 1번지 500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세 가지 권능을 가지겠죠. 민법에서 배웠죠. 뭐 사용, 수익, 뭐 처분이라고 하는 세 가지 권능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환지공사에 스타트 들어갑니다. 시작 이렇게 들어간다니까요. 시작 들어가면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사에 이제 시작 들어간다니까. 음아파트로 생각해. 음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301호 사용할 수, 수익할 수, 처분할 수. 네, 잘못했나? 아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재개발 지역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지. 에이? 사용할 수. 싹 밀어버리지, 아이가. 수익할 수. 팔 수는. 그럼 누군가가 살 거 아니야. 산 사람이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아가면 되는 거 아이가? 그죠? 그러니까 사용은 안 되죠. 수익은 안 되죠. 처분할 수는 있단 말입니다. 이걸 팔죠. 그럼 누군가가 매입한 사람이 나중에 새 토지를, 세력을 받아가면 돼요. 왜냐면 어떤 토지를 줄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지역도 재건축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재건축 지역의 구축 아파트, 재개발 지역의 단독이나 다가구 다세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분양 신청을 통해서 동호가 확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팔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걸 산 사람이 그 사람이 받을 동호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재건축은,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은요, 분양이 되고 나면요,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분양이 되고 나면 가격이 한 단계 더 뛰어요. 왜냐면 조합원들이 동호를 받는데 그 동이 한강뷰야. 그러면 갑자기 금액이 3억이 5억이 더 올라가고 그 뷰가 도로뷰야. 그죠? 그리고 저층이야. 그럼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죠? 그거 가지고 한 번 더 거래가 일어난다면 단, 물론 투기가 일죽으면 거래는 안 되겠지. 그걸 막아놨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 않는다 하면은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거래는 자유다, 이 말입니다. 고로 사용수익 가능한데 처분이 안 돼요, 이거는. 그죠? 근데 환지가 지금 아직까지 안 된 상태인데 공사가 이 정도 완료됐다 그러면 이 토지는 사용수익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환지를 미리 정해주자. 그래서 막혀있는 뭐하고 뭐를 사용과 수익의 권능을 예정지를 정해가지고 열어주자 이겁니다. 이게 예정지예요. 그 예정지는 지금 들어보니까 지정을 해줘야 됩니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해줘야 되는 거 아니고 줄 수 있는 거죠.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적인 혜택적인 겁니까? 아니면 당연한 겁니까? 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봐봐. 예정지를 정해주는 거지. 그럼 예정지를 받았잖아. 사용수익을 할 수 있잖아. 그럼 그거는 고마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응? 아니, 사용과 수익이 막혀 있는 걸, 이게 원래는 언제 열려요? 사용수익이 언제 열려요? 물건 변경이 다 돼야 열리는 거예요. 근데 미리 열어주는 거야. 해라고. 그죠? 그러면 다 열어줘야 돼? 안 열어주는 사람도 있어. 여기는 못 열어주잖아. 야는 공사가 2030년에 끝난다니까요. 못 열어주잖아.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자, 미리 열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들 위에서 배울 건데 형성권이 되는 거예요. 형성권. 없던 권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형성해준다. 사용수익 권능이 없는데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건 아니고 뭐한 거다? 고마운 거죠. 해야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임의적 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법적 성격입니다. 법적 성격. 그죠? 그래서 예정지는 뭘 주는 권리를 말한다? 사용과 수익의 권능을 주는 겁니다. 권능.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예정지를 기억할 때는 머릿속에 뭘 딱 넣냐면 예정지란 말이
지문으로 뜨거든요. 지문으로 뜨면 머릿속에서 뭐를 먼저 탁 떠올린다? 사용과 수익. 두 개만 떠올리면 돼요. 뭘 떠올리라고요? 사용과 수익. 뭘 떠올리라고요? 사용과 수익. 처분하고 싶으면 어떤 토지를 팔아야 돼요? 예정지를 팔아야 돼? 종전 토지를 팔아야 돼? 그렇지. 종전 토지를 팔아야 되겠지. 쓰려고 그러면 사용 수익 하려고 그러면 어디를 써야 되고? 예정지를 써야 되고. 이 핵심입니다. 예정지에서는. 요거 말면 시험 문제 다 맞춰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봐봐. 종전 토지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환지 전의 토지가 있겠죠. 갑이 1번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을은 2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정지가 지정이 된 겁니다. 뭘 주는 권리라고요? 그렇지. 사용과 수익의 권능을 주는 겁니다. 근데 예정지를 받았는데 예정지를 어떻게 받았는데 토지가 만들다 보니까 한 번지씩 밀렸어요. 그래서 갑은 2번지 250을 받을 겁니다. 을은 토지가 밀렸거든요. 3번지 250을 받을 겁니다. 토지 관계 이렇게 돼요. 자, 다른 거 보면 안 돼. 다른 거 보면 안 되고 뭐만 봐야 되냐면요. 여기서 2번지는 봐요. 2번지. 이상한 사태가 발생해요, 지금. 소유권은 세 가지 권능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소유권 세 개. 뭐? 사용과 수익과 처분이라고 하는 세 가지 권능이 있습니다. 근데 2번지만 놓고 봐요. 2번지. 다른 거 보지 말고 2번지라고 하는 토지 상태만 놓고 봤을 때 2번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거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갑이 하고 있네요. 그죠? 처분권은 누가 지고 있어요? 2번지 땅에 대한 처분권은 을이 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이한 사태가 발생하죠, 이게. 우리가 원래 민법에서 배울 겁니다. 소유권에는 세 가지 권능이 있습니다. 사용, 수익, 처분. 소유권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는 거 모르겠는데 요즘도 혼일성이 있다. 혼일성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안 배웁니까? 소유권의 법적 성격은요, 섞여 있다.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이 섞여서 한꺼번에 돌아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분리돼야 안 돼요? 소유권에 있는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이 분리가 돼야 안 돼? 되죠. 언제 되냐면, 용의권이라는 걸 설정하면 돼요. 그래서 용의권은 뭐라고 하면 설정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분권은 내가 지고 있고, 사용, 수익의 권능은 누구한테? 임차권자 내지는 전세권자한테 사용, 수익 권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만. 그러면 설정을 받았잖아. 설정을 받은 전세권자 내지는 임차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그걸 뭘 한다? 사용과 수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는 뭘 지고 있고? 처분권을 지고 있죠. 그러니까 임차기간 중에는 처분할 수가 있다. 웃기는 뭐였어? 있다. 근데 그걸 양수한 사람은 전에 있는 소유자하고 동일한 권리로 임차권자 보호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된다. 뭐 그렇게 다 배우지 않나? 민법을 잘 하셔야 돼요. 민법을 잘하면 공시를 잘해. 법령을 잘해. 공법도 잘해. 민법은 만법의 근원이 되려 이야기합니다. 법리가 거기서 다 나와요. 민법은 몇 년 된 과목인지 압니까? 몇 년 된 과목? 5,000년 된 과목, 5,000년. 인간의 역사와 민법은 같이 해요. 원시시대에도 사슴 3마리를 빌려주고, 갚을 때 사슴 3마리하고 멧돼지 1마리를 갚기로 했어. 안 갚은 거지? 그러면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게 민법 아이가? 그게 이자 아이가?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누가 죽는 거야. 문화가 생기면서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판단해 준 사람이 있는 거야. 그죠? 멧돼지 1마리가 과한지 과하지 않는지. 그걸 갖다 법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민법이에요. 그게 민법. 모든 법리는 민법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거 똑같죠? 그 사용수익을 갖다 갑해가지고 있고 처분권을 의리지고 이상한 사태가 발생했어요. 왜냐면, 원소유자인 을이 갑에게 사용수익 권능을 설정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죠? 네가 써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거지. 이때, 을이 갑에게 가가지고, 야!
네가 지금 뭔데 지금 내 토지에 들어와서 사용 수익하는데 라고 나가라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법에서 말하자면 수인의 의무가 있다 이런 겁니다. 참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와 이러니까 야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용 수익 권능을 아까 얘기했잖아. 뭐 받았다 해서 없던 권리를 하나 뭐 받았다? 설정받았다. 예정지 지정으로 요 권능을 설정을 받았다. 그래서 권능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야한테 나가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너는 3번지를 써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정지 지정으로 이런 권리관계가 분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게 지금 있는 말을 시험에서 글자로 내거든요. 그림으로는 너무 쉬운데 이 말이 어렵다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말을 헷갈려요. 해볼게. 종전토지 소유자는 예정지를 자, OX만 판단하면 돼요. 종전 소유자는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OX. X. 종전 소유자는 예정지를 사용 수익 뭐네요? 뭐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처분만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시험 문제입니다. 지금 20년이 아니고 35년째 이 말을 계속 내고 있어요. 예정지를 지정받은 자, 예정지를 지정받은 자는 예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 안 되죠. 처분 안 되죠. 뭐밖에 못한다? 사용과 수익. 지금 말씀드린 요 두 개가 시험에서 바꿔가면서 장난을 칩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기억을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요. 예정지란 말이 나오면 항상 두 개, 사용과 수익. 요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예정지 이꼬는 뭐더라? 사용과 수익. 그 예정지는 뭐 할 수 있다?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누가? 종전 소유자가 예정지 지정받은 자가. 그렇지. 예정지 지정받은 자가. 종전 소유자는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다.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끝. 이게 답니다. 그 다음. 됐어요. 예정지를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채비지 목적으로 예정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비지는 뭐에 충당한 토지라고 했어요? 비용에 충당한 토지라고 했죠. 근데 예정지는 뭐를 주는 권리라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냐면 뭐 준다고 했어요? 그렇지. 사용과 수익만 준다니까요. 근데 채비지 목적으로 예정지를 지정하니까 채비지는 사업 시행자가 가져갈 거거든요. 사용하고 수익만 주니까 비용에 충당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원래 예정지는 사용 수익인데 채비지 목적으로 예정지를 정해주죠. 그럴 때는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뭐도 줄 수 있다? 처분권도 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원래 토지는 일반적인 토지는 예정지를 지정하면 처분권을 줘, 안 줘? 안 줘요. 처분권은 언제 생기냐면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물권 변동이 되고 나서 처분이 돼요. 근데 뭐일 때는 채비지일 때는 비용에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팔아야 돼. 그래서 미리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하면서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환지로 인해서 만드는 신도시가 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알만한 곳이 하나 있다니까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강남이에요. 강남을 만들 때 수용을 못 했어요. 국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뭘 했다? 환지를 했어요. 그래서 채비지 목적의 예정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논현동을 팔아가지고 대치동을 만드는 거예요. 대치동을 팔아가지고 대치동에 있는 채비지를 팔아가지고 삼성동을 만들고 삼성동에 있는 채비지를 팔아가지고 청담동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강남 비하입니다. 근데 그때는 70년대이기 때문에 그 채비지를 샀을까 안 샀을까? 안 사, 아무도. 왜냐하면 서울이 중심이 어디였기 때문에 강북 종로 쪽이었거든요. 다리도 없었다니까. 다리가 어디 있었노? 잠실대교가 어디 있었노? 올림픽대교 말이 되는 소리가 서강대교 어디 있었노? 아무것도 없어요. 다리가. 헤엄치고 다녔다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채비지를 팔아야지 돈이 들어오고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할 건데 안 팔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이 뭐냐면 학교를 뽑아서 학교. 경기고등학교, 희문고등학교, 반대부고. 그게 원래 어디 있었어요? 강북에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걸 뽑아가지고 경기고고, 그죠? 다 뽑아가지고 어디에 던져버렸다? 강남으로 던져놔 버렸어요. 가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아가 전국 1등 하나, 전국 1등. 전국 1등은 어디로 가냐면 경기고등학교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애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헤엄치가지고 학교를 가는 거야. 다리가 없으니까. 다리가 없었다니까. 아니, 동호대교하고 그쪽에 있는 라인들이 다리가 없었다니까, 옛날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 안 아파? 아프죠? 도시락 들고 헤엄치가 학교 갔다가 무치고 헤엄치가 온다니까. 가자, 이사를. 그래서 지어진 게 아파트예요. 그게 반포, 개포, 중아파트들이 몇만 세대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니까 어디로 넘어간다? 잠실로 넘어가서 1, 2, 3, 4, 5단지. 그 광활한 땅에다가 잠실 운동장, 롯데월드 이런 것들이 그때 막 들어선다. 80년대 거의 막 들어선단 말입니다. 그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채비지는 무슨 권한을 준다? 이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 권한을. 그래서 학군을 빼고 공공시설을 옮겨버리죠. 중앙지검. 한때는 서울시청 옮긴다는 계획도 들어와요, 그게. 근데 서울시청은 안 옮겼어요. 원래는 계획에 있었어요. 대한뉴스에 보면 서울시청이 나와가지고 강남으로 서울시청을 옮긴다고 발표도 실제 해요. 근데 그건 결국은 무산되지만은 나머지들은 주요기관들이 싹 다 옮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강남이라니까요. 처분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채비지는 무슨 권한을 준다? 처분권을 줍니다. 팔 수 있어요. 자,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샀어. 그러면 우리가 환지에서는 소유권 취득 시기가 언제입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었죠. 그럼 애는 소유권 언제 취득할까요? 샀으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라면 대응사고를 합니다. 얘는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적시는 무슨 적시? 등기야, 등기. 왜? 뭘 했기 때문에? 처분. 했다는 말은 물권 변동의 원인이 186. 매매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도 시면 잘 냅니다. A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언제더라? 등기다. 환지에서는 대부분이 물권 변동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공고일 다음 날인데 얘만큼은 등기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환지 예정지입니다. 환지 예정지는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매년 내지는 않는데요. 문제는 쉽게 냅니다. 쉽게 내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할게요. 예정지를 지정받은 자하고 종전 소유자를 구분을 원하면 대형사고를 합니다. 예정지를 지정받은 사람, 예정지를 환지가 되지 않는 예정지를 지정받은 사람은 예정지를 마음대로 말할 수는 없고 처분은 안 되죠. 원래 소유자,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이 아직 안 넘었잖아. 그러니까 예정지를 사용 수익하면 되는데 안 되는데 팔 수는 있어요. 그 팔아가지고 내가 샀다니까. 그럼 나는 원 소유자가 받을 토지를 마음대로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해되시죠? 그런데 채비지 목적으로 예정지를 지정하면 원래 예정지는 뭐밖에 안 주는데 사용과 수익밖에 안 주는데 채비지 뭐에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에 충당하려고 그러면 사용 수익만 가지고 비용 충당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팔아야 되거든요. 그때는 무슨 권한 준다? 처분. 이때 이 처분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있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적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더라? 등기. 뭐 했기 때문에? 처분했기 때문에. 다 했다. 설명 다 했다. 예정지.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쭉 나올 겁니다. 공사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봐요. 환지를 하는데 규모가 작아가지고 환지 공사기간이 짧아. 한 3년밖에 안 돼. 그럼 예정지를 지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노네요.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할 수 있다고 했죠. 임차권자 설명 안 했네. 자, 이거 한번 볼까? 중요한 건 안 했네. 자, 한번 보세요. 마지막. 자, 종전 토지에 1번지 500제곱미터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A가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 B라고 하는 사람이 2번지 나대지에 토지를 빌려가지고 물건을 쌓아두는 임차인이 있어요. 자, AB라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근데 뭘 정했다? 예정지를 해야 되는 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정지를 1번지부터 100번지까지 예정지를 정해줬어요. 101번지부터 200번지까지는 안 정해주고. 자, 그러면 1번지하고 2번지에 있는 가벌이 예정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AB라고 하는 임차권자가 요 권리자가 있다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임차인 A는 2번지 예정지를 받은 2번지로 가야 된다, 따라갈 수 있다. 가야 된다, 따라갈 수 있다. 자, 다시. 전체 생각해 봐봐. 자, 원 소유권 위에 AB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예정지를 지정해 준 거야. 그죠?
그러면 AB라고는 임차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AB라는 임차인은 예정지로 따라 가야 된다. 따라 갈 수 있다. 가야 된다는 것은 의무고요. 갈 수 있다는 것은 임이라 이 말입니다. 가야 된다, 갈 수 있다? 가야 갈 수 있는 건 아니야. 똑바로 해야 돼. 가야 갈 수 있다. 이러면 안 돼. 가야 된다, 갈 수 있다? 응? 자, 힌트는 뭐였냐면요. 임차권이에요, 임차권. 임차권. 임차권은 뭐 하는 권리예요? 사용수익이죠. 1분지 500제곱미터의 임차인 사용수익을 해버리는데 사용수익권이 날아가 버렸어요. 어디로 가버렸어? 예정지로. 임차권의 본체적 권능이 뭐예요? 사용수익. 그 사용수익은 어디에 해야 돼? 예정지를 해야지. 예정지로 사용수익 갔으니까. 2분지를 한번 봐봐요. 2분지에 B라는 임차인이 있었다니까요. 자, 2분지 소유자 어른. 2분지를 사용수익 할 수 없는데 네가 사용수익 한다고? 사용수익을 상실해버렸는데. 그죠? 그래서 임차권의 본질적 권능이 뭐더라? 사용수익이죠. 근데 예정지가 뭐예요? 사용수익이죠. 그래서 예정지를 지정하면 임차권자는 예정지로 따라 가야 되는 경우, 따라 갈 수 있는 경우 따라 가야 됩니다. 왜? 본체적 권능이 뭐기 때문에, 임차권의 본체적 권능이 뭐기 때문에 사용수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권자는, 그죠? 예정지로 따라 가야 된다. 그래서 예정지를 지정할 때는요, 임차인의 권리를 같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지정하여야 한다. 이래 얘기합니다. 두 번째. 따라갔어. 따라가 보니까, 와, 효용증진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이거 돼 있죠? 와, 좋다. 안 좋다? 아니, AB가 예정지를 지정해주잖아. 그러면 신도시에 들어갔잖아. 따라갈 수 있는 경우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가가지고 안 쓰는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사용수익을 안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법적으로는 사용수익 권능이 이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따라가서 AB가 하는 이야기가, 와, 좋다, 안 좋다? 와, 좋다가 아니고, 와, 좁다, 이런다니까요. 와, 좋다가 아니고, 와, 좁다. 가보니까 얼마야? 못 쓰겠다. 계약 해지. 계약 해지. 가보니까 원래 얼마를 썼는데 500. 가보니까 250. 좁았어. 깎아도 증감 청구. 니 때문에 지금 뭐가 발생했어요? 이사 비용이 발생했죠. 내 과실이 아니잖아. 그죠? 뭐 손실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뭐 하기 때문에? 와 좁다. 이거만 기억하면 돼요. 뭐라고요? 와 좁다. 끝. 예정지. 임의적 지정.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권자가 있으면 나오죠. 임차권자가 있으면 그 권리 목적을 아울러 지정 할 수 있다가 돼 있는 게 아니죠. 뭐라? 하여야 한다. 뭐 때문에 하여야 한답니까? 사용과 수익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지정 절차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안 중요합니다. 효과 보세요. 효과 중요합니다. 예정지꼴은 뭐라고요? 예정지꼴 뭐더라? 사용수익, 권능의 이전입니다. 예정지가 정되면 종전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공고 1까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죠? 종전 토지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사용수익 할 수 없다. 뭐 할 수 있을 뿐이다? 처분은 오케이죠. 됐습니까? 그럼 날짜를 갖다 별도로 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토지는, 어떤 토지는 3월 10일부터 예정지를 사용수익해라 라고 했는데, 어떤 토지는 장애물 제거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니 거는 3월 30일부터 해라 라고 할 수도 있죠. 날짜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수익 날짜를.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수인에 뭐가 있죠? 수인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예정지로 발생, 사용수익 시작할 때 해당 예정지, 종전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공고 1까지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예정지를 지정받은 자의 어른 갑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돼, 안 돼? 안 돼. 참아야 한다. 수인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채비질 안내. 채비지를 보는 순간에 사용수익 플러스 뭐도 가능하더라? 처분도 되더라. 채비지 동글, 처분 동글.
사업시행자는 채비 정도로 예정되면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품 수익뿐만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임차권의 권리 조정이 나오죠? 쓰세요. 임차권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좁다. 좋다가 아닙니다. 좁으니까 임대료 정감 청구 깎아도 500제곱미터 쓸 때 월 50만 원을 냈거든요. 근데 예정지로 가보니까 면적이 줄었어요. 그러면 깎아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사정 변경의 원칙. 내 과실이 아니잖아. 그래서 임대료 정감 청구. 목차만 줄쳐놓으면 됩니다. 목차.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어떤 권리가 있다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 목적 달성 불능인 경우가 있죠. 그러면 계약을 막을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지혜권, 임차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500제곱미터를 써야지만이 내가 그 목적 달성이 되는데 면적이 줄어버렸죠. 그래서 나는 못 쓰겠다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내 과실이 아니잖아. 이사비도 발생했고 증가비용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이제 정비표도 나오는데, 손실보상을 청구하게 되면 손실보상은 누구한테 청구하는 게 맞아요?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아니, 손실보상을 이사비라든지 각종 비용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누구한테 청구하는 게 맞는데, 시행자? 소유자한테 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 누구한테 해야 돼요? 소유자한테 청구하는 게 맞지 않나? 정비구역에서 임차권자가 있잖아. 엄마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임차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정비사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이사 가야 되겠죠? 이사 가야 될 거 아니야? 복비도 추가적으로 들었고 이사비도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임대인한테 해야 될 거 아니야? 임대인한테 하니까 임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이 없는데 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이사가 못 가? 이사가 안 가? 안 가. 이사를 안 가니까 정비사업은 못 해. 그죠? 그러니까 누가 해준다? 사업 시행자한테 행사해야 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자는 지가 줄 걸 준 겁니까? 본인이 줄 건 아닌데 대신 준 거예요. 대신 줬죠. 그걸 뭐라 그러는데, 민법에서. 그걸 민법에서 뭐라 부르는데? 대의변제 안 합니까? 대의변제 효과로서 뭐가 발생하는데? 구상권. 왜 그래, 법리인데, 그러니까 민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 자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의 원리가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청구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손실보상할 것을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해놔놓고,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원칙은 소유자에게 하는 게 맞는데, 소유자가 자금 여력이 안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돈 생기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임차인이, 돈 생기면 도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확 풀리를 비겠습니까? 그게 불난다니까요. 그래서 누구한테? 시행자에게 행사. 그럼 시행자는 본인이 줄 걸 알잖아. 대신 줬잖아. 그래서 뭐가 생긴다? 구상권. 그래서 밑에 오네 구상권. 손실을 보상한 사업 시행자는 지가 줄 게 아니거든요. 해당 토지 건물의 소유자나 그러면서 이익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이렇게 돼요. 쭉쭉쭉 연결된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리 행사 기한은 효력 발생 후 60일 동안 행사해라. 그 다음에 사용수익 정지하면 되고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등의 가격 평가가 나오네요. 자, 아까 좀 전에 여러분들 수용을 통해서 토지가 만들어지죠. 그럼 토지 가격 평가를 어떻게 했나요? 감정가로 했죠, 감정가. 그죠? 근데 환지에서 보시면 사업시행일 환지 방식이 정되는 도시개발국에 조성 토지 가격을 평당 얼마인지를 평가할 때는, 어이구, 중요한 말 나왔다. 토지 평가협의에 뭘 거쳐야 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줄짝, 그에 앞서 동그라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먼저 합니까? 토지평가에 비해 심의가 먼저입니까?
그죠? 그죠? 그에 앞서 감정평가해라. 그러니까 뭘 먼저 한다? 감정평가를 먼저 하죠. 시험에 나왔죠? 그에 앞서 감정평가를. 그러니까 이겁니다. 감정평가한 걸 가지고 토지평가에 뭘 거친다?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 변동으로 넘어가네요. 한지처분. 1안 오네요. 한지처분 1안. 사업되기 전에 토지 가름해서 새로운 토지를 주고 부족분을 청산하는 절차.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겨주고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1안 환지처분은 이거 중요한 말 오네요. 이미 환지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맞습니까? 환지처분은 이미 어디서 결정되어 있어요? 환지계획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되고 이런 환지계획의 내용대로 해야 되겠죠. 1번 준다고 해서 1번 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쟁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뭐대로 환지처분은 뭐대로 하면 됩니까? 환지계획대로 하면 됩니다. 절차는 뭐 아까 다 봤잖아요. 그죠? 생략합니다. 환지처분에서 하나만 체크할게요. 양가로 3번에 그 환지처분 나오죠. 언제 하라고 되어 있냐면 준공검사를 받으면 며칠 안에? 60일 안에 환지처분을 하면 된다. 며칠 안에 하라고요? 60일. 요거는 체크해 두세요. 보세요. 적어놨잖아. 며칠 안에 하라고 적어놨어요? 60일이라고 적어놨잖아. 여기 60일. 안에 환지처분 절차가 들어간다. 됐죠? 그리고 다음날 뭐가 된답니까? 공고일 다음날 물권 변동이 됩니다.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이 되면 종전 토지에 붙어있던 각종 권리 의무는 새로운 토지로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네? 따라가죠? 아니, 봐봐. 민법을 빨리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민법 정리가 안 돼서 그래. 쉬워. 백가 아니야. 봐봐. 갑이 환지전 1번지 500을 가지고 있었거든. 국민은행에서 1억 원에 건저당을 설정했거든. 환지 후 새로운 토지 2번지를 받았어요. 250을. 그러면 국민은행의 저당권이 종전 토지에 잡혀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이 토지를 갖다가 환지 처분하느라고 공고가 3월 10일에 났거든요. 환지 처분 공고가 25년 3월 10일에 났다니까. 그러면 2번지 250, 갑이 2번지 250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유자가 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날짜로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 그죠? 25년 3월 11일, 몇 시? 0시부터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국민은행의 저당권은, 자, 두 개만 이야기해야 돼요. 2번지, 새로운 토지 2번지에 설정이 돼야 됩니까? 건저당 설정 등기가 돼야 됩니까? 설정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새로운 토지 2번지로 따라갑니까? 자, 설정이 돼야 된다는 것은 수동, 등기가 돼야 되니까. 자동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설정 등기가 안 돼도 설정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 겁니다. 등기를 해야 됩니까? 자동으로 따라갑니까? 자동이죠. 권리 연속성.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근데 국민은행 측에서 제3자에게 내 권리를 주장하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당연히 등기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자동으로 따라간다, 수동으로 따라간다? 자동으로 따라간다. 자동으로 따라가야지. 그래서 60원 한지 처분하면 되고, 자, 1번 한지는 오네요. 권리전 확정. 환지계획 정해진 환지는 언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뭐로 본다? 종전 토지로 본다. 그러니까 종전 토지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지 새로운 토지는 옛날에 몇 번지하고 똑같다? 1번지하고 똑같다. 고로 국민의 저당권은 소멸되는 게 아니고, 그죠? 당연히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법리가 구성이 돼요. 갑이 환지를 갖다가 3월 10일 날 소유권을 받으면 자동으로 설정이 된 것으로 보고, 설정 등기가 아니고 보거든요. 근데 갑이 뭘 하는 경우도 있냐면 환지 부지정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환지를 부지정 받으면 갑은 소유권을 언제 상실해 버릴까? 갑이 이제 환지를 안 받는다고.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언제 상실할까요? 1번지에 대해서 공고일이 많은 날, 종료하는 날. 몇 시? 3월 10일 24시에 소유권을 상실한과 동시에 청산금이라고 하는 권리를 취득하겠지. 그지? 그러면 국민의 저당권은 어디 위로 올라탈까요? 청산금이라고 하는 물건 위로 대신해서 위치한다. 이걸 물상대위라고 부르죠. 민법에서 물상대위라고 배우지 않나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저당권은 어디로 따라가고, 그렇죠. 근데 소유권을 상실해버리죠. 그럼 뭐가 생긴다? 청산금이 생기니까 저당권이 어디로 따라 붙어빈다? 물상대위. 어디로? 저당권 위에 올라타는 겁니다. 이렇게 권리관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고일 다음 날 종료 토지를 보고, 환지를 정하지 않는 종료 토지에 있던 각종 권리는 공고일이 끝날 때 왜 버린다? 소멸해버리죠. 환지를 안 받는 토지가 있잖아요, 그죠? 아까 환지를 안 받는 토지는 언제 소멸한다고 했습니까? 공고일이 말 때? 끝날 때 몇 시에? 24시에 소멸해버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입치한지. 입치한지는 아파트 받는 거 알겠습니까? 아파트 여러분, 레미안 101동 2501호라고 하는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소유권 언제 받을까요? 아니, 아파트를 소유권을 받는다니까? 입치한지에서. 그러면 아파트 소유권 언제 받을까?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끝. 입치한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환지기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물의 일부 아파트와 대지 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에 종전 토지에 있던 각종 저당권은 공고일 다음 날부터 해당 건물의 일부하고 지분에, 그죠? 뭐한 것을 본다?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뭔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채비지라고 부르집니다. 채비지가 뭐에 충당하는 토지입니까? 비용. 채비지는 소유권을 누가 가져갑니까?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시행자가 내기 때문에 그래요. 보류지는 누가 가져갑니까? 보류지 시행자 아닙니다.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보류했으니까. 어떤 목적으로 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틀리게 내려고 그러면 이렇게 내죠. 이 시험이 두 번 났죠. 채비지와 보류지의 소유권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OX, X. 그죠?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언제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소유권을 가져가는 시기는 똑같습니다. 공고일 다음 날. 다만 예정지가 아이고 낫네. 아까 여러분 채비지 목적의 예정지가 지정되는 경우 있었죠. 처분할 수가 있었죠. 그때 처분해서 그 소유권을 매입한 사람은 소유권 취득 시가 공고일 다음 날에 아니라고 했잖아. 언제? 등기 그 논에 예정지가 채비지 용도로 지정돼서 이미 처분되면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하지 공고일 다음 날이 아니다. 지금 파트는 수업을 듣는 분들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 받아들이는 게 조금 많이 다를 겁니다. 민법이 정리가 좀 된 분들은 너무너무 쉽게, 너무너무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해되면서 받아들이시고요. 민법이 아직 공부 중에 있다라는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시간이 답입니다. 조금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민법을 수업할 수는 있다. 근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니 거나 잘해. 니 거나 제대로 해라. 그 다음,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자, 네모, 토지의 전속이란 말에 네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키워드입니다. 뭐에 전속한다고요? 사람의 전속하는 게 아닙니다. X. 위에다가 토지 전속 네모했으면 사람 전속 X.
봐요.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법 조문에 되어 있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적어 놓을래요? 연필로. 볼펜으로 적지 마라.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적어만 놓으세요. 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그 밑에 보면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처분의 예, 이래가지고 공시법에 따른 사빈연고시라든지 출입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증거보존 처분이라든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지이라든지 등등이 나오는데, 뭐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말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게요. 제가 이 증거보존 처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증거보존 처분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증거보존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때인데, 자, 이거는 설명을 한번 들어봐봐요. 백가인데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 해볼게 내가. 자, 보세요. 갑이 1번지 500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토지가 환지전입니다. 효용이 떨어져 있는 토지가 됩니다. 밀려가지고 1번지하고 막 주변 지역은 뭐가 생기고 공원이 생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5번지 토지를 받게 됐어요. 250으로.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 환지후입니다. 그럼 갑은 이 5번지 소유권을 언제 받냐면 환지처분 공고를 다음날 받겠죠. 아까 배운 거 한번 해볼게요. 1번지 500제곱미터 위에 A은행에서 전환권을 설정했는데 소멸이 안 됐더라.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공고일이, 환지처분 공고일이 3월 10일이더라. 그러면 11일 0시부터 받을 겁니다. 그러면 A은행의 전환권은 5번지로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자동 수동, 자동으로.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죠? 자, 근데 갑이 가지고 있는 1번지 500제곱미터에 공사를 했거든요. 공사를 했는데, 와, 땅을 파니까 현금으로 50억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땅을 파니까. 옛날에 그 TV에 그런 거 있었죠. 마늘밭을 파니까 돈이 막 다발로 막 쏟아지는 경우가 있었죠. 50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증거보존 처분을 내렸어요, 이거. 소유자는 무슨 돈인지도 몰라요. 증거보존 처분을 내리고, 손도 대지 마. 아니면, 문화재가 막 쏟아지네? 그래서, 문화재 발굴 하기 위해서, 그죠? 보존 조치를 취해놨어요.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이제 갑이 정적받은 거는 몇 번째로 받았어요? 5번지 250에 최종적 소유권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소유권 언제 넘어와? 3월 11일. 이때 법원에서 증거보존 처분을 내렸죠. 그죠? 이거는 갑이 5번지를 받았잖아. 그죠? 그럼 5번지로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죠. 말이 되는 소리가 이게. 법원은 갑에게 증거보존 처분을 내렸습니까? 1번지를 증거보존 처분 내렸습니까? 1번지. 행정상, 재판상 처분을 내렸는데, 그게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처분이에요. 사람에 전속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전속한다고요? 토지에 전속한다고. 그러니까 갑이 5번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증거보존 처분이나, 그죠? 이런 토지에 전속하는 처분이 새로운 토지로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가죠. 그래서 안 따라간다를 환지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른 거 해볼게요. 갑이, 1번지 소유자 갑이 세금을,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국세를 체납해서 국세청에서 1번지를 갖다 압류를 해버렸어요. 1번지를 압류했다니까요. 근데 환지가 됐어. 5번지 250의 토지를 받았어. 그러면 국세청에서 내려진 이 압류 처분은
1번지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5번지로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되겠죠. 왜냐면 국세청에서 내린 압류는 1번지에 내린 겁니까? 가백에 내린 겁니까? 그렇지. 어디에 내린 게 아니냐면 토지에 전속하는 처분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요 글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에 전속하면? 토지에 전속하죠. 그럼 환지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즉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 문장이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문장이거든요. 이걸 이해를 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계속 설명할 겁니다. 지금 이해 안 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 지역권이 뭐야? 지역권이 뭐야? 지역권? 그렇지. 어우, 잘한다. 지역권은 요역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봐봐. 지역권에 한번 써볼게. 지역권은요, 지역권을 요하는 토지 1번지의 편익을 위해서 지역권을 승낙해야 되는 토지 2번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맞습니까? 요역지 소유자의 편익입니까? 요역지 편익입니까? 지 편익을 위해서 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토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소유자 편익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종전 1번지 편익을 위해서 2번지를 쓰는 권리거든. 근데 1번지 소유자가 5번지를 갖다가 소유권을 받았다고 해서 5번지 소유자가 여전히 2번지의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됐죠? 그래서 지역권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뭐에 전속하기 때문에? 토지에 전속하기. 아까 똑같아요. 뭐에 전속하기 때문에? 토지에 전속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에 잘 내죠?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만다, 전속한다. 그걸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다만, 도시개발 사업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도로가 빵빵 뚫려버렸어요. 그럼 지역권이 필요 없겠죠? 그럴 때는 소멸합니다. 소멸은 항상 언제 한다? 공고일이 끝날 때. 몇 시에? 24시에 소멸해버립니다.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해버린다. 권리 조정은 뭐 아까 했고. 등기 누가 합니까? 출작? 사업시행자 출작? 여러분, 등기는 일반적으로 누가 신청합니까? 소유자가 신청하죠? 환지 등기 누가 합니까? 시행자가 하네. 시험은 소유자가 내겠네. 앞에다 적어 놓으면 좋겠네. 소유자 X. 환지 등기는요, 소유자가 하는 거 아닙니다. 시행자가 합니다. 일반적인 등기는 소유자가 신청하잖아요. 그죠? 근데 환지 등기는 사업시행자가 일괄 신청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되면 공고 후 며칠 안에 14일 등기소에 알리고 토지 건물된 등기를 촉탁 신청한다. 등기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리고 환지처분 공고에 나부터 등기될 때까지 다른 등기하면 되는데 안 되는 게 원칙. 하지만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자에 있는 서류로 다른 등기 원인을 증명하면 다른 등기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세 개를 잡아야 됩니다. 자, 환지 등기 3개입니다. 자, 첫 번째 누가 합니까? 언제 합니까? 14일. 다른 등기 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기 원인을 증명하면 다른 등기 할 수도 있다. 3개. 누가 한다고요? 시행자. 소유자입니다. 언제 한다고요? 그러니까 14일인데 14일만 기억하고 갔다가 이제 낭패를 당하는 거지. 언제부터 14일?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이네. 다른 등기 하면 돼, 안 돼? 안 돼. 청산금. 환지처분 공고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교부한다. 아까 정한지 기억나시죠? 더 받은 거. 가만지 기억나시죠? 작게 받은 거. 나중에 돈 받아가야 돼, 안 받아가야 돼? 받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 후 확정된 금액을 주고 받고 합니다. 하지만 환지를 부지정하는 토지가 있으면 미리 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아까 여러분 2번지인가 그랬나요? 동의에 따른 환지 부지정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런 경우는 환지를 안 받아가잖아. 그럴 때는 미리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청산을 갖다가 언제 청산하는 게 맞냐면, 제 말 한번 들어봐봐요. 제 말 한번 들어봐봐. 여기서. 원래는 언제 청산하는 게 맞냐면요. 물건 변동이 되고, 청산합니다. 어떤 청산이냐면 일괄 청산이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근데 아까 보니까 환지객 만들 때, 야, 니는 면적이 좋아서 한 잔 못 주겠는데? 난 환지가 싫은데? 이래가지고 제외된 사람들이 있어서, 있죠? 자, 그 중에서 면적이 작아서 환지를 안 준대요. 니 가지고 있는 게 10제곱미터밖에 안 되네. 환지 못 준다. 과소 토지가 200인데 안 된다. 정환지도 안 된다. 190을 줘야 되는데 배보다 190이 큰데 안 된다. 못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10제곱미터라고 환지를 안 준대.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러니까 뭐 달라고 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소행자가, 야, 앉아봐봐. 환지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거든? 청산은 법에 일괄 청산이 원칙이거든? 그래서 요때 청산금을 줄 거야. 지금 못 줘. 그러니까, 여기 나가면 전화번호 바꾸지 말고 계좌번호 적어 놓고 가라. 그럼 나중에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지정 받은 사람이 그러면 공사 끝나는데 얼마나 걸리냐니까 몰라. 뭐 통상적으로 그래도 한 20년은 안 걸리겠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러 갑니다. 그럼 10제곱미터 부지정 받은 사람이 그래. 15년에 20년 뒤에 환지공사 끝나고 나면 그때 일괄 청산할 때 요 계좌로 꼭 넣어야 된다. 전화번호 안 바꿀게. 라고 하겠습니까? 확 풀지를 피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미리 줄 수 있다. 뭐도 똑같냐면요.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어떤 연유로 부지정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는 있는데요. 땅도 있고 건물이 있는데 안 받았다든지 아니면 면적이 좁다고 제외돼 버렸어요. 아파트 못 받는 게 지금 열이 바짝 올라 있거든. 근데 청산금을 달라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청산은 공사 다 끝나야 돼. 라고 하면서 안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양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확 불질 피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불이 많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미리 청산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시험에 의외로 잘 냅니다, 이거.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에서는 환지 제외라도 미리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의 결정요. 청산금을 언제 결정한다? 환지 처분할 때 결정을 한다. 다만 좀 전처럼 환지에서 제외한 토지 있죠. 제외한 토지는 줄 때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는 청산금을 줄 때 환지 처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전에 결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예외가 있죠. 확정은 언제 합니까? 공고일 다음 날 확정합니다. 언제 확정한다고요? 공고일 다음 날.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되겠네. 결정되는 시기하고 확정되는 시기가 다르네요. 결정은 언제 하는데요? 환지 처분할 때. 확정은 공고일 다음 날. 확정된 걸 줍니까? 결정된 걸 줍니까? 응? 확정된 걸 줘야 돼요. 결정된 걸 주고받는 거요? 아니, 확정된 걸 주고 받고 하겠습니까? 결정된 걸 주고 받고 해야 돼요. 확정하고 결정하고 뭐예요? 다른 점이? 결정은? 결정하는 거지, 이 사람이. 확정하는 거지, 이 사람이. 그죠? 바꿀 수 있는 거는 결정이에요, 확정이에요? 뭐 먼저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부터 하고, 결정을 먼저 할까요? 확정을 먼저 할까요? 결정을 먼저 할 거 아니야. 야, 니 거 2천만 원이네. 그러니까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들어보니까 2,300. 됐나? 그럼 뭐 돼요? 확정. 확정된 걸 주고받아야 돼. 결정된 걸 주고받아야 돼. 그래서 확정은 언제 하냐면 공고를 다 한 말이에요. 이게 헷갈릴 수 있는 분들은요. 결정은 언제 하고 처분할 때. 확정은 언제 한다고요? 다음날. 적어놔요. 결처 확답. 헷갈리는 분들. 아직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이게 법리가 해결되면요, 좀 있으면 나중에 자동으로 실타래가 드르륵 하고 쌀포대 실밥 뜯듯이 뜯깁니다, 이게.
근데 지금은 공부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좀 어렵습니다. 민법의 법리가 좀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결, 처, 확, 다. 결정은 처분할 때, 확정은 다음날. 그 다음에 청산금 산정할 때는 위지면 토수리 환경을 종합 고려해서 정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징수교부 방식이 나오네요. 금액이 크면 분할 징수 교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할 수 있다, 부터 마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청산금을 받는 게, 그죠? 제가 받을 청산금 10억이야. 그럼 한꺼번에 주는 게 원칙이겠죠, 그죠? 나눠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정한제를 받았는데, 청산금을 줘야 돼요, 5억을. 그럼 어떻게? 그걸 일시불로 주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분할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합니다. 내 권리가액이 20억이거든요, 음마아파트.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이 음마아파트 신축을 했는데, 재건축을 했는데, 42평짜리를 신청했어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내 청산금을 내가 10억을 더 내놔야 돼, 분담금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10억을 일시불로 내는 게 원칙인데, 분할해서 낼 수도 있다, 없다? 있고. 그죠? 똑같아요. 그 분할 징수 교부할 수 있다, 없다 하시면 돼요. 돈 안 내면 기다립니까? 강제징수합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줘야 될 시기를 넘겨가지고 돈을 안 주네. 그러면 마냥 기다리겠습니까? 강제징수하겠습니까? 강제징수하겠죠, 그죠? 행정청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아서 하면 돼요. 문제는 누구일 때? 민간, 행정이 아닐 때. 행정청이 아닌 사람은 강제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행정청에게, 시군구한테 위탁할 수 있어요. 받아달라고. 위탁 수수료가 4%. 도둑놈들이죠. 사채업체보다 다 합니다. 깡패. 이거는 4%는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정비법 하면 동일한 내용이라서. 청산금을 주니까 안 받네. 어떻게? 따라다니까 공탁 할까?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몇 년? 5년. 우리 공법 관계에서요. 공법 관계에서는 돈과 관련된 소멸시효는 5년이 원칙. 아까 도시개발 채권의 만기는 5년, 10년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만기가 됐죠. 그때 소멸시효는 원금은 이자는 그래서 공법 관계에서는요. 제가 말한 공법, 보통 공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사법 이원 체계로 나눴을 때 공법에서는 돈과 관련된 소멸시효는 몇 년이 원칙? 5년입니다. 5년. 여러분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 5년 아이가? 5년 아이가? 공법 관계에서는 5년이 원칙이야. 사법 관계에서는 몇 년이 원칙? 10년이 원칙이야. 10년. 사법 관계에서는 10년이 원칙이고 공법 관계에서 돈과 관련된 소멸시효는 몇 년이 원칙? 5년. 앞으로 나오는 소멸시효 전부 5년입니다. 그래서 청산금 소멸시효 몇 년? 5년.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5년 아이가? 국세? 10년이가? 5년을 알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채비지 처분 이하는 필요 없습니다. 다 했네. 힘들게 하시면 됩니다. 청산금 소멸시효까지 해서 싹 정리를 다 해버렸습니다. 자, 환지는, 이 정도로 하는데, 이 환지가 어디하고 똑같냐면요. 정비사업하고 여기 있는 내용을 컨트롤 C 해가지고 갖다 붙이면 정비사업에서 그대로 쓰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자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물론 자세히 설명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전체를 다 삼키고 이해를 하고 아니 괜찮아. 그럴까지는 없는데 심화 강의이기 때문에 1년 중에서 가장 자세한 강의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들어가서라든지 그때 청산금에 대해서 내지는 환지 처분에 대해서 내지는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심화 강의 오늘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들어보면 지금은 이해 안 된 것들이 그때 이해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을 하면서도 느꼈겠지만은 민법에 있는 일반 원리들이 좀 들어오죠. 그죠? 결국 민법하고 연관고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이 지금보다 조금 더 이해력이
올라가면 예, 요 환지 부분이라든지 도시개발법, 내지는 정비법 다음 부분들은 조금 더 오늘보다는 이해하는 게 더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고 끝납니까? 시험치러 내일 갑니까? 아직까지 10분이 더 남아 있습니까? 10분이 더 남아 있어요. 10분이 더 남아 있으니까 오늘 이해가 안 됐다. 오늘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오늘 이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그죠? 이 정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어렵다, 헷갈린다, 모르겠다, 괜히 했다. 그죠? 그만둡니까? 이런 고민을 누구나 하는 겁니다. 합격하는 사람들은 그 고민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 한 방에 이해 듣고, 이게 무슨 사회 과목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에요, 이거는. 법이에요, 법.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이란 말입니다, 학문.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해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생하셨고, 자, 다음 주에는 정비법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또 연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만나게 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